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도 또 오르고 미국 증시도 또 오르고 뭐가 어떻게 된 게 매일 오르는데 미국은 신고가를 1% 내외까지 남겨놓을 정도로 급반등을 했으니 여전히 상승장 지속이라고 봐야 하는 것일까요? 미국 시장 상승의 키팩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쇼포지션에 혹시라도 물려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델타원과 함께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또 갭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외국인들 중심으로 선물 매도가 시작되었죠. 10시 40분까지 또 2,500억가량 선물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눌렀고 기관들도 초반에는 의외의 콜옵션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지그시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바로 현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장 초반부터 조심스럽게 현물 매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10시 40분 이후에는 정말 의미 있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무려 2,200억가량 추세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러한 추세적 현물 매수는 시장이 상승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바닥에서는 사실 상승장인지 하락장 중의 반등인지가 구별되지 않고 단순히 이 데드캣 바운스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지수가 이 400포인트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러한 비차익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단순한 반등장이 아닌 상승 추세로의 전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코스피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보였는데 가령 이 선물 베이시스가 며칠째 콘텐코 플러스 0.5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선물 매도 미결제 약정이 청산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제가 얘기했었죠. 하지만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의 비차익 매수 유입으로 이제는 좀 상승장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풋 매도 같은 소극적인 상승들을 보기보다는 선물 매수로 롱을 잡을 것을 권하지만 문제는 저 바닥에서 롱을 잡는 게 아니라 왜 이 높은 가격에서 왜 이제서야 롱을 잡아야 하느냐 하실 수 있죠. 물론 저는 코스피와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전에 롱을 잡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롱을 보지 않고 풋매도 중심으로 롱을 봤었죠. 그래서 지금 와서 이렇게 높은 400포인트가 눈앞에 있는데 여기서 왜 롱을 잡느냐 라고 하실 수 있죠. 원래 이 선물은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되고 나서 선물을 위로 쏘는 것이죠. 오늘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미결제 약정 증가가 동반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위로 돌린다는 신호가 될 텐데 해외 시장이 또 상승 마감한지라 갭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또 하루 종일 변동성을 죽일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장중 매매로서의 롱을 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콜 매도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콜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었다면 행사 가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롤링업을 할 필요가 적었어요. 그런데 오늘 갭상승이 나오게 되면 롤링업을 해야 될 필요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콜 감마가 살아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시장을 오버슈팅 시킬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료들,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 증가를 동반한 신규 선물 매수, 그리고 현물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콜옵션 롤링업 해지, 이런 것들이 관찰되면 시장은 여하튼 레벨업을 시도할 것이므로 오늘에 한해서는 콜 매도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상대적으로 얼마 오르지 않았는데 월요일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은 거의 반등을 하지 못했죠. 그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오늘도 언더퍼폼한 것에 대해서 주요 언론은 푸틴이 노드스트림 2 가스관 관련된 제재를 풀지 않으면 가스 추가 공급을 보류하겠다라는 식의 에너지 무기화를 현실화한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정작 이 천연가스 상승세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장 변동성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서 글로벌 증시는 그냥 키 맞추기 차원에서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나름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제도 유럽 세션이 핵심은 채권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럽 장기 채권이 또 숏 커버링이 나오면서 미국 장기 채권 눌리는데 유럽은 계속 강세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제는 그 테이퍼링도 하고 뭐 이렇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것을 일축하곤 했었어요. 22쪽에서. 그런데 어제는 그 상승분을 상당량 뒤집으면서 장기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미국 장기 채권도 하락을 이어갔고요. 10년물 금리는 1.6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채권 시장이 정말 다이나믹한 게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차이에 베팅하는 그런 트레이딩이 올해처럼 활발한 적이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채권 트레이더들은 올해 죽을 맛인데요. 하루에 스티프닝과 이 플래트닝을 큰 규모로 뒤집기를 반복해야 되니까요. 통화시장도 아시아 세션에서 비달러 바스켓이 추가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유로화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죠. 그래서 유럽 세션 내내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는 미국 세션 들어가기 직전에 그 ECB의 그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유로화에 대한 조기 금리 인상 베팅이 ECB의 그 포드 가이던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유로화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상승폭을 상당량 반납하였는데요. 통화시장도 변동성이 점점 살아나려는 것이 이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있던 달러화에 다이어트가 시작되는 흐름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는 세력 그리고 포지션을 언와인딩 하는 세력들이 충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커머디티도 참 가관이었습니다. 유로화 상승과 함께 아시아 세션 그리고 유럽 세션 초반까지 골드가 급등을 했죠. 마찬가지로 미국 세션 근접해서 유로화가 상승폭을 급격하게 줄여나가자 골드는 1780달러까지 갔었던 게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면서 긴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리도 상승분을 상당량 토해내고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바로 LME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그 LME는 그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고 증권에다가 우리가 LME 선물을 가지고 결제를 받아서 그 LME 워런트라고 그래요. 그 창고 증권을 가지고 현물을 인도받는 건데 LME 창고에 그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얼마 없는 상황에서 현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그에 따라서 선물 매도로 해지를 하려는 수요가 생겨서 현물은 비싸고 선물은 싼 이런 베고데이션이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또 월물 롤오버랑 연관이 있어서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달러 이 공방전을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기름 시장도 미국 세션 초반에 브렌트 기름 중심으로 큰 눌림이 있었는데 텍사스 기름은 11월물을 12월물로 롤오버하는 구간이라서 브렌트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또 매수 롤오버가 많이 나오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가를 장기적으로 상승으로 보고 있다는 쪽이 많다는 것인데 이곳저곳에서 유가가 100달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숏배팅보다는 유가에도 롱배팅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월물 중심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텍사스 기준 87달러 그러니까 브렌트 기준으로는 한 90달러 근접할 때까지는 롱 시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장 초반에 눌렸던 기름은 상승 전환하자마자 또 큰 시세를 보였고요. 새벽 2시 20분까지 숏 커버링을 하면서 브렌트 기름이 85달러에 안착을 했으나 이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그래도 별일 없다면 계속해서 상승 시도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 일각에서 이 원자재 가격 증가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아주 완전 헛소리라고 일축을 했어요. 월요일도 잘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또 화요일에도 원자재가 윗꼬리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국 증시 상승해요. 그러면 원자재 때문에 라는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미국 시장대로 상승하는 것이고 원자재는 원자재대로 계속 건전한 조정을 이어가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의 그 핵심 테마 그러니까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은 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속도 조절이 재료로만 사용될 뿐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원자재에 대해서 계속 롱 외치고 또 채권에 대해서는 계속 숏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꾸준히 상승해서 유럽 세션이 빌빌거린데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전혀 줄이지 않은 채 무려 0.5% 이상이 갭 상승으로 출발한 다음 하루 종일 점진적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장중 매매를 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을 선물로 보지 않고 현물로 본다면 우리 시장과 마찬가지로 갭 상승 이후 아주 지루한 흐름을 보인 다음 장 마감 한두 시간 남겨놓고 결국 장중에 들어왔던 혹은 기존에 쌓여있던 숏 포지션들이 커버링이 나오는, 그러니까 매매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을 이어가고 있어요. 개별 종목 단에서는 기름 주식과 바이오 주식이 의미 있는 상승을 했고, 빅테크 중에서는 애플을 포함한 그동안 조금 무겁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는 자기 갈 길을 계속 가서 신고가에 가까운 상승을 보인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개별 종목 중 중국 주식도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글로벌 시장이 점진적 상승이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재 변동성 관련해서는 이 변동성 선물을 만기를 앞둔 상황이라서 드디어 이제 15포인트대에 들어왔어요. 15.85포인트까지 내봤는데, 이번 지수 상승이 목표치가 저는 변동성 15포인트 레벨에 도달하게 되면 가격 불문 청산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지수 상승이 너무 빨리 이루어졌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사실 악재는 아니에요.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 새벽에 발표된 그 CFTC의 S&P 선물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은 또 증가로 나타났어요. 시장이 바닥권일 때 증가가 늘어난 것이라 시장이 롱베팅이 지금 굉장히 큰 이익 중이죠. 그리고 실적 시즌도 상당량 진행된 상황에서 어닝 가이던스도 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상승을 합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숏을 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나스닥 롱 포지션을 하루 더 가져갔는데 만약에 이 숏 포지션에 물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즉시 포지션을 청산한 것입니다. 시장이 이 변동성을 죽이면서 상승하는 경우에는 장중 청산이 어려워요. 청산 기회를 주지 않고 아시아 세션이나 유럽 세션에서 지수 선물이 미리 상승한지라 본장에서는 갭으로 출발해버리죠. 보통 갭이 세게 나오면 장중 조정을 주기 마련인데, 변동성을 죽이는 상황에서는 장중 조정을 주지 않고 그냥 기간 조정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청산 기회는 계속 놓치게 되고, 그렇다고 지수가 급등을 보이면 이 속쓰린 마음으로라도 즉시 잘라버릴 텐데, 자근자근 흔들면서 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빠져나갈 가격을 주지 않을까 하면서 숏 포지션을 손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만약에 이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할 경우 아주 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뭐 갭으로 올라버렸는데 지수가 안 밀린다? 게다가 변동성을 계속 죽인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기 힘들죠. 그러면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롱을 들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롱들이 이익 실현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면 숏 포지션들은 청산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돼서 지수가 올라오면 이 롱 포지션들은 이익을 확보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롱스탑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는, 그러니까 숏 포지션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 하락한 장에서 숏에 물렸다 싶으면 즉시 포지션을 정리하고 시장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장에서는 장중 매매, 그러니까 장중 추세 추종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무조건 롱 방향을 가긴 해야 돼요. 그런데 장중에는 추세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한 건지 매매가 나를 조종하는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뭐 비자발적으로든 롱이든 숏이든 물리게 되는데, 여기서 롱에 물렸으면 그나마 뭐 반등장이니까 상승장이니까 어쨌든 뭐 다음날 뭐 롱에서 어쨌든 빠져나갈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숏에 잘못 물리게 되면 갭으로 얻어맞잖아요. 그리고 갭으로 얻어맞고 계속 뭐 버티다 올라간다 그러면 꽤 오랫동안 물리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변동성 이야기로 돌아와서, 변동성이 15포인트 선에 도달했지만 저는 여기서 변동성이 바로 급등 전환, 그러니까 뭐 다시 18포인트, 20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스닥은 하루 더 롱을 들고 가도록 할 거예요. 변동성 선물 만기 이후에는 시장이 상승 속도가 둔화되거나 조심스럽게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뭐 변동성이 20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주가 지수는 고점권에서 작은 발산 정도가 나온 다음에 재차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한국 시장은 이 갭 상승이 크지 않다면 위로 크게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콜옵션 매도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시세가 이미 갭으로 다 나와버렸다면 3포인트 상승 뭐 이렇게 나와버렸다 하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어중간한 상승 뭐 한 1.2포인트 이 정도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콜옵션에서 적극적인 롤링업 해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장을 상승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신규 현 선물 매수가 나올 경우 장기 관점에서의 선물 매수로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물론 이 숏 커버링이 나온 날에 콜 매수를 해서 오버나이트 하는 것은 가장 비쌀 때 콜 매수를 하는 것이라 권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단 롤링업이 시작되면 다음 변동성 하락기를 기다릴 때까지, 잠시만요. 아이고. 옵션 시세가 살아있을 수 있죠. 특히 등 내가격 중심으로는 콜 매도를 잘못 쳤다가 한참 내가격으로 올라가게 되면 델타 리스크는 델타 리스크대로 얻어맞은 채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따라서 오늘은 옵션 매매를 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풋 매도는 상승에 따른 이익도 적고, 또 콜 매도는 상승이 나올 경우 커버링 리스크가 있어서 그러면 뭐 양매수를 하면 어떻겠냐 할 수는 있는데, 아직도 월물 초죠. 그래서 감마가 살아날 수 있는 양매수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글로벌 변동성이 죽고 있는 상황에서 배가를 노린 양매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그냥 매매하지 않고 시장의 키팩터를 관찰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시장을 롱으로 보는 분들은 또 밀릴 때마다 롱을 잡는 게 좋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채권 숏, 원자재 롱, 지수 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부담스럽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은 이 13거래일 연속 상승도 있어요. 이 정도로 상승이 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숏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세가 지금 글로벌리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도 주봉 양봉을 기대하고 롱 포지션을 그냥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참 고민되는 시장이긴 하죠. 순식간에 반등을 해버렸으니 숏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일 테고, 또 저 바닥에서 주식을 못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시세의 전환기가 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자기에게 맞는 그런 시장 상황에서 이익을 챙기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난 이 시장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시장 참여를 안 하시면 됩니다. 포지션에 물려서 비자발적인 시장 참여 중단이 아닌 자발적으로 난 이런 장 모르겠어 라고 포지션을 끊는 것은 트레이더가 꼭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능력치입니다. 자, 아무쪼록 어려운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